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난데없이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예정보다 2년 당겨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내일입니다. 오늘 자정 공식 선거운동 종료를 앞두고 득표와 투표율 올리기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5.18 영령이 잠든 민주묘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45년 만에 난데없이 선포된 계엄령과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 그리고 장장 6개월간 이어진 지난한 조기 대선 과정에서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권 교체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주 시민이라면 내란을 옹호하는 후보에게 또 남녀 편가르기를 통해서 득표를 하려는 후보에게 표를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전통시장을 찾아 중도층과 보수 결집을 통한 역전을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삼권 분립은 물론 민주주의까지 붕괴될 것이라며 막판 역전으로 독재를 막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정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독재 국가로 가는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에서,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에서, 이준석 후보는 대구에서, 권영국 후보는 서울 일대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일 본투표. 앞서 20대 대선을 훌쩍 뛰어넘는 사전투표율을 보여준 광주 전남이 본투표에서도 힘 있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집단 지성의 힘은 투표 참여로 발휘됩니다. 늘 그랬던 우리 광주는 이번에도 투표하는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 힘을 보여주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광주에는 모두 357개 투표소가 마련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네, 내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투표소와 개표소 막판 점검에 나섰습니다. 투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천홍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광주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소 점검에 나섰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표지 분류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특히 도장이 잘못 찍힌 투표지를 잘 걸러낼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것은 또 우리 선거관리위원들이 유무효를 또 별도로 결정하고요. 투표지 분류기에서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권리선거다 보니 투표 종료 시간이 2시간 늦춰집니다. 유권자들은 대선 당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또 사전투표와 다르게 주소지별로 정해진 곳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는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찢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달 30일 사전투표 때는 50대 여성이 도장을 잘못 찍었다며 투표지를 찢었다가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에게만 기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지를 찢거나 훼손하는 등 그 본인의 실수, 본인의 잘못으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선관위에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은 본투표가 끝나고 개표소로 옮겨진 뒤 개표가 진행됩니다. 선거 당일 투표자 수는 1시간 단위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전남 지역에 오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오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언제쯤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에 올해 첫 오존 특보가 내려진 건 지난달 7일. 여수와 광양 지역 오존 농도가 0.12 ppm을 넘어서면서 길게는 4시간 동안 주의보가 유지됐습니다. 이후 약 3주 동안 전남의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모두 23차례로 특히 5월 26일부터 지난 주말까지는 매일 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오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 산화물 등이 햇빛과 반응하면서 생기는 오존은
호흡기와 눈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장애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오존에 노출되게 되면 더 많이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존은 특히 동북권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오존주의보의 90% 이상이 여수, 순천, 광양에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고 차량 통행량이 많아 질소, 산화물 등이 다량 배출되는 게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환경당국과 보건당국, 지자체는 오존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후 차량과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의보 발령 횟수는 오히려 10년간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알아내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데 온도 변화 교사에 의해 가지고 이런 배출량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관계기관들은 집중 측정과 대기질 분석을 통해 동북권 오존 발생의 핵심 원인을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순 11구 사건 유적지에 해외에서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평화와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 시민사회 단체인데요. 살아온 시대도 또 나라도 다르지만 평화와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순천시 연양동에 위치한 여순 항쟁탑입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추모객들이 묵념을 올립니다. 항쟁탑을 바라보며 여순 11구 사건 설명에 집중하는 얼굴에는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평화와 인권, 노동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일본 오사카 시민사회단체가 순천을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제주 4.3 유적지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여순 사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시민들은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거든요.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면 일본과 한국의 특히 시민자원의 영대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일본 오사카에서 온 손님들은 여순항쟁 역사관도 찾았습니다. 피해 상황과 관련 기록물 등 여순 사건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는 곳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사건이 발발한 지 72년 만에 개관한 국내 최초 여순 사건 역사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역사관을 찬찬히 둘러보며 나라와 시대를 떠나 우리 모두의 역사이자 기억해야 할 과거라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에게는 진심 어린 위로의 말도 건넸습니다. 長い間この事態があったことについて隠して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知ったんですけど、相当いろんなご苦労があ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ことを私がっていうのはおかしいかもしれませんけど、同じ生きる人間としてちょっと慰労といいますか。 일본 오사카 시민사회단체는 내일 여수 오동도 여순 사건 기념관과 희생자 위령비 등을 둘러본 뒤 수요일 일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에 허덕이는 기아 타이거즈가 백업 선수들의 활약으로 한가닥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특히 미완의 대기로 꼽혔던 윤도현 선수는 멀티 홈런 등 최근 4개 홈런으로 팀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야구 소식 한신구 기자입니다. 1회 선두 타자 홈런에 이어서 2회 승부를 결정짓는 연타석 홈런까지. 기아 타이거즈 윤도현 선수가 멀티 홈런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뽐냈습니다. 주전 내야수들의 줄부상으로 출전 기회를 잡은 윤도현 선수는 올 시즌 11경기에서 3할 7푼 1, 2의 타율에 홈런 4개, 7타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4게임에서 4개의 홈런을 몰아치며 고교 시절 김도영의 라이벌을 넘어서 이제 확실한 주전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꾸준한 기회를 얻고 있는 오선우 선수 역시 팀이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활약을 하고 있고 미완의 대기로 꼽혔던 김석환과 호룡전 김호령 역시 꾸준한 활약으로 침체된 팀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팀이 지금의 위기를 잘 버텨내고 주전 선수들이 돌아올 경우에 선수층이 더 두꺼워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난주 키움과 KT를 상대로 3승 1무 2패를 거둔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두산과 한화를 상대로 중위권 탈환을 노립니다. MBC 한신구입니다. 진도항에서 일가족이 탑승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 40분쯤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부터 학생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한 결과 진도항에서 50대 부부와 10대 자녀 등 4명이 탄 승용차가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경은 광주에서 출발한 일가족이 어제 새벽 경사식 선착장을 통해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수색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극우 성향의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된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나 프로그램이 광주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논란이 된 서울 지역 리박스쿨의 프로그램과 광주 지역 늘봄 프로그램의 유사성을 조사했으나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박스쿨에서 발급했다는 창의 체험활동 지도사 자격증을 학교에 제출한 강사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리박스쿨이 댓글 공작 참여자를 늘봄 학교 강사로 채용하고 서울시내 일부 초등학교에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와 관련해 대주주인 더블스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 광산구 노사민정협의는 오늘 광산구청에서 회의를 열고 금호타이어의 대주주인 더블스타는 주민 보상과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 등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공장 재건과 한평 이전, 폐쇄 이 3가지 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난 불로 전신 화상을 입은 중증 장애인이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난 불로 전신 화상을 입은 50대 여성 중증 장애인이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라이터로 배달 음식 포장을 제거하던 중 불이 침대 등으로 옮겨 붙었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